두 번째 키워드는 이건희 유언장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별세하면서 유언장이나 유언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데요. 물론 아주 사적인 부분이다 보니 알려지기가 어렵지만 6년이 넘는 와병 생활 중에 남기기가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가 얼마일까라는 대목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주가도 출렁거리고요. 그에게 상속세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자금 때문에 배당을 많이 할 것이다. 그렇다면 배당주가 오를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너무 높다. 이번 기회에 상속세 세율을 바꾸자. 이런 각종의 지금 논쟁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자, 과연 이 삼성그룹은 상속세를 얼마나 낼까?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관심사입니다. 이것이 개인의 관심사를 넘어서서 이 기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현안이기 때문에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물론이고 각 경제 주체들 입장에서도 관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세금을 담당하고 있는 국세청에서도 세금이 얼마일까라는 것을 추정하는 그런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지금 상속세를 내게 되는 그 시나리오가 몇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건희 회장이 아무런 유언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결국 상속세 규모도 유언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유언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민법상 상속 배율에 따라서 배우자 1.5, 자녀 1, 1, 1 이런 식으로 해서 홍나희 여사에게 전체의 4.5분의 1.5가 돌아가고 나머지 자녀들에게는 4.5분의 1씩이 돌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세금, 부동산 분에 대해서는 50%, 현금 부분에 대해서도 50%, 주식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 50%지만 대주주이기 때문에 그 가액을 과표를 20% 할증한 다음에 50%를 하기 때문에 약 60%가 좀 넘어가게 돼요.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주식 상속세가 11조니 12조니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 만약에 유언이 있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유언에 따라서 어떤 누구에게 많이 주고 어떤 누구에게 적게 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상속세 누진 비율이 조금 달라지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만약에 이건희 회장께서 유언으로 저 재산을 일단 삼성문화재단이나 장학재단으로 돌리기로 사회에 희사하는 방식을 택했다라고 하면 상속세를 한 푼도 안 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재계에서는 이 대목에 방점을 많이 찍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병철 회장의 경우에도 이건희 회장으로 상속할 때 그 당시에 삼성그룹이 낸 상속세가 200억이 채 안 됩니다. 그때 오뚜기라는 기업이 상속세를 500억 이상 냈거든요. 그럼 굉장히 적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오뚜기를 향해서 착한 기업이다, 갓뚜기다라고 얘기한 게 상속세를 삼성보다 더 많이 냈다. 이런 이제 예를 든 적이 있거든요. 그것은 삼성그룹의 규모를 생각했을 때 비록 1987년이라고 그러지만 상속세를 180억밖에 내지 않았다는 건 상속세를 거의 안 낸 것이나 마찬가지죠. 어떻게 이런 게 가능했었냐. 사전 상속을 꾸준히 했고 또 재단을 통해서 그 사회 희사 절차를 밟은 건데요. 만약에 삼성재단을 문화재단이나 장학재단, 예술재단 이런 데를 통해서 상속을 하게 되면 그것은 이 상속세를 하나도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룹의 지배력은 그대로 장악이 됩니다. 바로 이런 방식의 삼성의 상속 가능성에 무게를 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많은 재벌 그룹들이 이런 방식으로 편법, 우회 상속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과연 높으냐라는 대목에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이죠. 액면 세율만 보면 상속세 세율 50%는 상당히 높은 세율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실질 실효 세율,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실제로 물려준 금액에 대해서 얼마나 세율을 매겼느냐라는 것을 볼 때는 세계적으로 또 가장 낮은 세율이란 말이죠.
편법이든 합법이든 각양한 방법을 통해서 상속세를 탈루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상 상속세 50% 높다 낮다라는 얘기 자체를 하기가 민망하다라는 이런 그 얘기까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과연 얼마나 상속세를 낼까 굉장히 관심인데 현재 벌써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주식 재산 가치만 하더라도 3조, 4조가 넘어갑니다. 그 대목에 대해서는 상속세 하나도 내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서로 이번에 12조, 13조의 상속세를 낸다 하더라도 실질 실효 상속세율은 일반 중소기업보다도 매우 낮은 수준일 것이다. 오히려 상속세율이 높게 설정되어 있는 바람에 중소기업이라든지 급의 많은 그 기업인들, 재산가들은 상속세율을 굉장히 많이 부담하고 있지만 재벌 그룹들이나 대형 그룹들은 상속세에서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이 현실, 이것을 좀 구조적으로 고쳐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자, 이재용 그 자녀들의 일가들이 상속세를 많이 낼 것이다를 전제로,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할 것이다. 그래서 배당주가 오를 것이다. 이것이 참으로 황당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판단을 좀 더 합리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삼성과의 상속세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